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달립니다. 벌써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대, SK하이닉스 신고가. 저희가 며칠 전에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었죠. 이런 흐름들과 함께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또 반영되면서 지수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측면에서 꼭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지수가 강한데 내 계좌가 아직 그를 못 따라갔다. 그러면 이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변화가 나올 거로 보면서 그를 맞춰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빨간펜 시간에서는 11월 달의 수급 동향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와 함께 얻을 수 있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이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이번 11월 달까지 해서 관련된 동향을 보게 되면 한국이 어떤 성적을 내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할 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11월 달 들어서 오히려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초과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미국 S&P 500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가져갔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난 OECD 경기선행지수나 BSI 여러 가지 흐름들 쪽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아마 조금 더 한국 시장의 선전을 계속 기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수급 동향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11월 30일 날이 좀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었죠.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 개인이 매수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11월 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한 5조 가까이 매수를 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거의 8천억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차익 매물이 개인 쪽으로 좀 이어졌고 기관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주식하기 싫습니다. 어떤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매도로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개인은 또 코스닥 쪽은 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주인은 외국인이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선물도 매수를 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이 외국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수급 동향도 외국인들 잘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변화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흐름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연기금은 마찬가지로 전부 다 매도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계속 이어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연기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연기금 모두 다 지금 한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약간 현금을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동향이다라는 쪽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그럼 지수 대비해서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는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지수고요. 나머지 지금 갈색으로 표시된 게 고객 예탁금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객 예탁금도 계속 늘고 있죠. 한 62조대 부분까지 들어오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갈 곳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부동산으로 갈 것이냐, 뭐 다른 쪽으로 갈 것이냐. 물론 요즘에 비트코인이 또 한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주식과 비트코인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보다는 주식이 더 훨씬 더 그래도 어떤 안정적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고객 예탁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용잔고도 17조대가 넘어가면서 사상 최대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얘기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즉 비율을 많이 따지죠. 과거 같은 경우 만약에 고객 예탁금이 한 20조, 30조대다. 근데 신용잔고가 17조대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쪽은 올해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62조 대비해서 신용잔고 17조다라고 하게 되면 잔고 비율이 한 28% 정도밖에 안 나오는 쪽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직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쪽도 비율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오늘 가장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오늘부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92대가 이탈하면서 강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달러화는 본격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선호가 되고 또 신흥국 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흐름들이 양호하게 되고 게다가 또 원자재 가격들도 올라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초강세 현상들이 달러화에 반대적으로 일어난다는 쪽이 이번에 오늘부로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한 단계 레벨업,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92대가 저항대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90대, 뭐 80대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한국 시장에는 주식 시장에는 기회가 높다는 점들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들 짜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또 최근에 나오는 지표 중에 하나 변동성 지수와 공포와 탐욕 지수 이쪽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는 시장이 좋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바닥 국면을 이렇게 다루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거의 시장이 강세로 가다 보니까 한 이 안쪽에서 거의 횡보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는 뭐 공포와 탐욕 지수 쪽에서 이 탐욕 쪽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100대 이상 100대 부분까지도 진입됐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부분이 100대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지수가 꺾이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고점대에서 계속 머무르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보고 시장이 계속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 시장이 강한데 앞으로 어떤 악재가 나올 부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돌출될 변수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전히 시장의 부분들은 강하다는 부분들을 계속 즐겨야 되겠죠. 이런 쪽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거의 지금 전기전자 그리고 또 의약품 쪽 그리고 화학 쪽 이쪽을 거의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주도되는 섹터가 어디냐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확인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나머지 섹터들 뭐 운수 장비라든가 유통주도 매수를 했는데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화학 쪽 같이 외국인과 동참을 해서 아마 또 2차 전지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집중 매수를 하는데 기관이 대부분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증권주고요. 게다가 또 금융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주에 대한 시각들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들도 기관의 어떤 매수 플레이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11월 달에 많이 샀느냐라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당연히 이 4개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냥 2차 전지 쪽 그리고 반도체 쪽을 샀다는 쪽으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SK와이팜, SK케미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MSCI죠. 이쪽에 대한 리밸런싱 때문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된 나머지 쪽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카카오 또 눈에 들어오죠.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카카오는 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 특히 화장품 쪽도 이제 바닥을 터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또 대표적인 종목들 많이 샀습니다. 어떤 제약주 쪽에서 매수가 많은데 그중에서 JYP엔터 눈에 띈다고 며칠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니주입니다. 음원 공개하고 오리콘 차트 벌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트와이스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스템 임플란트, 또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변화, 카카오 게임즈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의외로 성과가 잘 나오는 어떤 바이오주다 안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데 기관은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은 11월 달에 그냥 경기 민감주 많이 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뤘었던 어떤 정유 그리고 철강 그리고 조선 그리고 또 정유가 들어와 있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빠르게 움직이는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빅히트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 엔터주에 대한 시각들을 내년에는 좀 바뀔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기관도 같이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대표적인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 많이 샀고요. 그중에서 또 원희가 APS나 LB세미콘, 테스나 그리고 테스라는 또 관심 있게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와 함께 나오는 종목들 네페스까지 즉 소부장 관련된 반도체 쪽에 대한 강점 있는 종목들은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게 하면서 보시면서 또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외국인이 산 종목과 기관이 산 종목 한 종목씩을 관심 있는 종목 쪽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샀던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쪽은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비메모리 관련된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EUV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죠. 비메모리 쪽에서 EUV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들이 커질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SNS텍도 큰 흐름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지분을 벌써 8%대 취득을 하면서 협력을 강화시킨다. 앞으로 변화는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작년 이후부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내년도 계속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레벨업된 가격대 55,000원대, 손절가는 4만 원대로 대응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이 YN텍 같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한 또 이틀째 조정을 받는데 이 부분은 아마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해도 될 만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업 폐기물이죠. 그런 쪽에서 일괄 처리 시스템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가장 주목할 모습들이 이번에 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소각로를 신규로 투자한다는 관점입니다. 즉 신규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죠. 특히 이런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더 이상 어떤 약간 과점화된 성격 쪽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설비를 늘린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실적과 연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적은 이 투자가 완료된 뒤부터 한 번 더 점프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실적은 성장세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보게 되면 아마 목표가는 조금 높이 잡았습니다. 어떤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겠다는 관점 쪽에서 17,000원대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000원대로 대응하면서 어떤 폐기물도 또 하나의 성장 섹터다라는 관점 쪽에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연결을 시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달 수급 동향들과 함께 오늘 강조드렸던 거는 달러화입니다. 달러화가 약해지고 있는 이제 본격적인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국내 시장 쪽에서는 좋겠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수급 동향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